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추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하는 기득권과 카르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백경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이런 화제가 되었던 단어는 바로 자유였는데요. 그 이유는 연설문에서 자유가 30몇 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자유라는 키워드가 아주 우리나라를 휩쓸었는데 지금은 자유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득권 카르텔인데요. 이 기득권 카르텔은 즉 고위직 공무원들이나 검사, 판사, 의사,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기업 대표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꼽혔습니다. 자, 요즘은 대통령과 광역 단체들이 그런 쓰는 단어로 바뀌었는데요. 어떠한 변화 때문에 이런 트렌드가 바뀐 겁니까? 일단 우리 윤 대통령께서 2월 27일 날 네. 우리나라 스카이 중 하나죠. 연세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네.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네. 혁신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며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네. 물론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기득권 카르텔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네. 대구 대구 시민에게는 되게 익숙한 단어예요. 이게 홍 시장님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기득권 카르텔이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이 두 분 다 검사 출신이라는 부분에서 네. 이런 공통점이 발견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연세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과거에도 대통령이 직접 대학교 졸업식 가가지고 이런 연설을 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개는 있는데 이게 그 사관학교라든지 그렇죠. 네, 이게 연세대학교는 제가 좀 처음 들어보네요. 네, 약간 조금 의아했던 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졸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스카이 중에 하나긴 하지만 연세대학교를 가서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물론 졸업생들에게는 아주 기억에 남을 졸업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구 시민회 같은 경우는 기득권과 카르텔이 익숙한 이유가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이나 언론에서 많이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렇다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하는 기득권 카르텔은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두 명 다 이렇게 특징이 뭐냐면 네. 기득권 카르텔이 누구인지 알려주질 않아요. 그러면 대상을 딱 정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이제 홍 시장이 네. 기자실을 찾아가지고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우리 기자 한 명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이 누굽니까? 네. 궁금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했는데 이게 홍 시장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있기는 한데 말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홍 시장 페이스북이나 네. 대구시에서 기득권 카르텔이 사용된 날에 네. 어떤 상황에서 기득권 카르텔이 이게 같이 사용됐는지 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득권 카르텔을 이야기했는지 찾아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프로그램은 이슈 추적인데요. 사실 지금 백경록 기자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칭하는 그 기득권 카르텔, 홍 시장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있기는 한데 말하지 않겠다. 아니, 가려운 데가 있으면 긁어줘야 되는데 그 긁어주는 것을 오늘 백경록 기자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그런 가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가져왔는데, 자, 그러면 기득권 카르텔을 말할 때 당시 상황, 주변 사람들이나 당시 정치적인 상황들 아니면 시정 운영의 상황을 알면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유추할 수가 있다는 좀 거죠. 가려운데 좀 긁어주시죠. 작년 7월 20일 날 이제 홍 시장 개인 페이스북에 기득권 카르텔이 등장합니다. 네. 여기 되게 재밌는 게 특정 통신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 네. 과잉의전 구설수 기사를 보던 언론사를 저격할 때 썼습니다. 네. 그리고 25일에는 기득권 카르텔을 이제 얘기하면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전임 시장이 한 사업을 모두 승계해야 하나? 네. 라면 신청사 원안을 고수하는 달서구 주민들과 시의원들을 저격할 때 기득권 카르텔을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 좀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언론이었고 두 번째는
약간 좀 시정 운영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자기 그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계속 설명해 주시죠. 8월 20일에는 기득권 카르텔이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재정 건전화 문제는 어설픈 반대자들의 준동이 있긴 하지만 네.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10월 6일 취임 100일 맞아가지고는 수십 년간 대구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면서 네. 출자 출연 기간 통폐합, 공공기관 알박기 방지, 외부 인재 적극 영입, 위원회와 민간 위탁 정비 등을 거론했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28일에는 이게 좀 되게 무서운데요. 이게 홍 시장 개인 페이스북이 아니라 네. 대구시의 보도 자료에 기득권 카르텔이 나옵니다. 아니 이런 무서운 단어가 대구시의 공식 보도 자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식 보도 자료 어떻게 나오냐면은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대구 미래 50년을 설계한 한 해라고 22년을 평가했습니다. 그 저희가 한 2주 전이었나요? 소개해드린 영상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그 시장 운영을 잘한다 긍정 평가해주신 분들이 한 50 중반 정도 %로 나왔는데 지금 대구시가 공식적인 보도 자료에서 기득권 카르텔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만약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그 시장 운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절반 이상, 과반 이상, 시민들의 50% 이상 된다면 왠지 시민분들을 대상으로도 이 기득권과 카르텔이라고 말을 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공포스러운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설명해주신 이 기득권과 카르텔 되게 많았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약을 좀 하면 홍 시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 언론사, 네, 전임 시장 사업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 네, 뭐 달서구 지역 시의원들 마찬가지고요. 재정 건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 각종 위원회와 민간 위탁 사업 등으로 요약됩니다. 네. 이게 공통점이 없어요. 딱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홍준표 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뭐 이슈 추적의 시간이지만 왠지 끝판 뉴스처럼 정말 깊고 딥한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렵게 백경록 기자께서 어려운 그런 찾아내기 힘든 팩트를 찾아내셨는데 자, 즉 뭐 설명하자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야기하는 기득권과 카르텔은 뭐 기업의 대표, 검사, 뭐 판사, 단체장, 뭐 고위공무원 이런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정리하자면 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 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광역시장. 두 분의 공통점은 검사. 검사 그렇잖아요. 출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기득권 카르텔을 이제 민주당처럼 야당, 네, 그 다음에 민주노총처럼 노동조합에 이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금융통신 기업들도 이제 포함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도 뭐 그다지 공통점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홍준표 시장으로 보면은 이게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네. 정도로 기득권 카르텔에 쓰여 있는데 그 금융통신 기업들도 좀 집어넣으니까 이게 조금 더 해석을 하자면은 내 입맛대로 붙일 수 있는 말이 기득권 카르텔이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참 지지부진한 그런 퍼센테이지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국민이 이 정권을 보는 게 좀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죄인으로 만들고 물론 그 판단은 검찰이 하고 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거긴 하지만 뭐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내 입맛대로 죄인을 만들고 뭐 내 입맛대로 기득권 카르텔로 상대를 몰아붙이기 때문인데 자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런 기득권 카르텔 대상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야당과 뭐 노조 척결 대상으로 뽑는 거고 홍준표 시장에게는 현재 대구시에 사실 뭐 야당이 없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시정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기득권 카르텔로 몰아붙이는 게 공통적인 능력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기득권 카르텔로 몰아붙일 때 저희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목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잠자코 가만히 있어라. 목소리를 안 내면 기득권 카르텔에 네. 이제 포함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이게 일단 뭐 시정에 반대하고 아니면 이런 정책은 틀린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그 기득권 카르텔에 들어가 버려요. 네. 근데 뭐 사실 뭐 저는 기득권 카르텔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게 정책에 반대하면 기득권 카르텔에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뭐 좀 유명해지시고 싶어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이게 기득권 카르텔이 이게 좋은 그러니까 부자 권력 있는 사람 네. 이런 데 쓰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린 그게 없잖아요. 돈도 없고 뭐 좀 있으신 모양입니다만 저는 없어요.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기득권 카르텔에 들어가면 좋은 거잖아요. 가난하고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시정에 반대하면 네. 기득권 카르텔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언론은 사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죠. 목소리를 내야 되고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득권 카르텔에 포함되는 사람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득권 카르텔에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언론사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해야 되는 말이고 뭐 누군가 기득권 카르텔, 뭐 홍 시장 기득권 카르텔, 윤 대통령의 기득권 카르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득권 카르텔에 들어갑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부자예요?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기득권 카르텔 아니에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홍준표 대구시장에게는 백경록 기자가 어쩌면 기득권과 카르텔에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매서운 눈으로 시장 운영을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럼 좋고. 그럼 좋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에 취임과 동시에 여러 연설에서 수십 번 강조하면서 트렌드가 된 자유.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윤 대통령의 단어에 쓰는 말에 따라서 기득권과 카르텔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기득권 카르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하는 그런 기득권과 카르텔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추적에서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슈 추적 시간에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을 입에 올린 건 처음 아닙니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중앙정치,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이 기득권과 카르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알게끔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평소에 한 1000회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몇 회 노리십니까? 1500회 눌러보겠습니다. 1500회. 꿈이 너무 소박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15,000회로 목표를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은 당연하고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추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